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이 넘은 아줌마이며 며느리를 본 지 2년 정도 된 시어머니입니다. 조용한 저희 모자 사이에 생글생글한 며느리가 들어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원체 아들이 무뚝뚝하고 말이 없어 대화도 거의 안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무뚝뚝한 아들이어도 장가를 가고 집에 없으니 집이 얼마나 썰렁한지 모르더라고요. 18평밖에 안 되는 작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만 있으려니까 많이 적적했어요. 제가 남편 없이 혼자 사는데 벌써 혼자가 된 지도 20년이 넘었어요. 선으로 소개를 받아 딱 5번 만나고 결혼을 한 남자였지만 그래도 아들의 아빠로 저의 남편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되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저는 혼자 아들을 키워야 했고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도 일은 하고 있지만 그때는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일을 했죠. 낮이고 밤이고 뭐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먼저 간 남편도 살아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산 편이 아니라 남겨둔 건 빚밖에 없었어요. 남편 가기 1년 전에 남편이 본인 고등학교 동창 친구한테 사업 투자를 하나 했었거든요. 그 동창 친구가 남편 친구들 중 유일하게 성공을 한 친구였는데 무슨 건강 보조식품을 만든다고 투자를 하라고 했었다가 그게 사기인 걸 알게 되면서 남편 또한 같이 망하게 된 거죠. 그 친구는 이미 해외로 잠수를 타버리고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저희 남편은 알아 누웠어요. 평생을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도 못하고 외식도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이 그 돈을 모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리니 아마 남편이 그 충격으로 몸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았죠. 그렇게 남편은 제게 빚만 남긴 채 무책임하게 떠나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전 평생토록 손에서 일 한 번 놓지 않고 산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산 세월을 보상이라도 받듯 조금은 살만해졌어요. 아들도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해 집 밥벌이는 지가 알아서 했고 장가도 자기가 번 돈을 모아서 갔으니 제 짐을 많이 덜어주었죠. 그리고 이제야 사람 사는 듯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제 무료한 삶에 또 다른 삶이 시작이 되었어요. 바로 20살 때 결혼까지 할 뻔한 제 첫사랑을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그것도 제가 일하고 있는 마트에서 말입니다. 제가 마트 시식 코너에서 햄을 굽고 있는데 제 첫사랑이었던 오빠가 절 먼저 알아본 거죠. 만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만나고 싶진 않았는데 처음엔 아니라고 발뺌을 했어요. 너무 창피했거든요. 근데 제 가슴팍에 달린 이름표를 보고 순자야, 너 순자 맞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 오빠의 눈을 보니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눈을 하곤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이 오빠와의 인연도 이야기를 하자면 참 긴데 이 오빠를 처음 만난 건 제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녔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자기네 교회에 참 괜찮은 오빠가 한 명 있다고 소개를 받아보라고 했죠. 만나면 분명히 마음에 들을 거라며 소개를 해주었는데 친구의 말대로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순둥순둥해 보이는 얼굴처럼 성격도 정말 반듯하고 착하고 선했습니다. 게다가 저보다 4살이 더 많은 이 오빠는 굉장히 어른스럽고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런 오빠에게 한순간에 마음이 뺏겼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던 제가 20살에 만난 첫 남자였어요. 뭐든 시작이라 하면 무서울 정도로 깊게 빠지는 게 시작이잖아요. 저와 이 오빠 또한 서로에게 아주 깊게 빠져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깊게 빠져버렸냐면요. 그동안 혼전순결을 외쳐왔던 이 오빠가 제게 먼저 나는 어차피 순자랑 결혼을 할 사람이니까 내 혼전순결은 순자한테 바쳐도 되겠지? 라는 말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저랑 오빠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강원도 민박집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렇게 저희는 미래를 약속하며 1년 반 동안 연애를 했고 오빠 부모님의 성화에 결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갔죠. 엄마는 제가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셨는데 오빠 얼굴은 그때 처음 보신 거죠. 하지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 엄마가 오빠를 보고 영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오빠가 양손 가득 물 바리바리 싸들고 온 걸 보고 정신이 팔려서 마냥 좋다고 하셨죠. 저희 아버지 한평생 술만 드시고 경제활동도 해본 적이 없던 분이시라 참 둔하고 무르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엄마는 아니었어요. 엄마가 장사를 오랫동안 하셔서 사람 보는 눈이 좀 남다르시긴 했는데 이 오빠의 관상이 안 좋다고 하셨어요. 서글서글해 보이는 얼굴 뒤에 능구렁이가 한 마리 보인다며 영 맘에 내키지 않는다고 극구 반대를 하셨죠. 심지어는 제가 이 오빠랑 무조건 결혼을 할 거라고 시위를 벌였을 때도 엄마는 절 무시하고 선자리를 주선해 그 남자가 절 만나러 집까지 오곤 했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엄마와 씨름을 했는데 결국 전 엄마의 의지를 꺾지 못했고 마지막에 선을 본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말 그대로 이 오빠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안 돼 이 오빠도 결혼을 했다고 했어요. 이젠 정말 서로 사랑해도 사랑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는 슬픔에 저는 결혼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남편과 같이 있는 게 너무 싫어서 밤마다 베개를 들고 이 방 저 방 도망을 가기 바빴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세월이 약이라고 무뎌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난 뒤로는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으니 남편과는 그저 그런 사이로 지냈는데 남편이 빚만 남기고 그렇게나 빨리 저 세상에 가버리니 저는 엄마를 엄청 많이 원망하고 탓을 많이 했어요. 엄마만 아니었어도 이 사람 만나서 이런 고생하지도 않았을 거고 엄마만 아니었어도 20살 때 만난 그 오빠랑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었을 텐데 이게 뭐냐고 그랬죠. 그 오빠의 소식을 간간히 들었을 땐 꽤나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 오빠는 한참을 제 앞에 서선 제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많이 보고 싶었다 순자야 라고 하는 겁니다. 전 그 한마디에 얼어붙은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흔들리더라고요. 주책 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남편이 저 세상 간 지 20년 동안 그 젊은 좋은 세월 다 보내고 남자도 한 명 안 만난 채 돈만 벌며 살았거든요. 저도 여자인지라 남자의 품이 너무 그리웠나 봐요. 그리고 그 오빠의 깔끔한 옷차림과 올백으로 올린 머리가 예전보다 더 멋있어 보였어요. 나이가 먹으니 중후한 그 모습에 그게 그렇게 설레더라고요. 오빠는 이따 잠깐 쉬는 시간이고 퇴근 시간이고 얘기를 할 수 있냐고 했어요. 저랑 할 얘기가 많다면서요. 사실 저도 오빠한테 궁금한 게 많았기에 얼마 후 쉬는 시간이니 잠깐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쉬는 시간이 되어 그 오빠와 마트 밖 벤치에서 근 40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되었어요. 오빠는 제가 나오기 전에 미리 따뜻한 커피를 뽑아놔 제 손에 쥐어주며 조심스레 본인의 근황에 대해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사한 딸네 집에 왔다가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과일이라도 사가려고 마트에 들렸다고 하며 어떻게 여기서 널 만날 수 있냐고. 다시 만나야 될 사람은 꼭 다시 만난다고. 죽기 전에 널 한번 꼭 만나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네. 라며 잘 살고 있냐고 했어요. 본인은 지금 이혼을 했다며 이혼한 지는 5년 정도 되었다고 했어요. 전처가 본인이랑 사는 게 재미가 없다며 좀 더 재밌게 살고 싶다고 이혼을 하자고 했대요. 어차피 마음이 떠난 사람을 잡아봐야 서로 힘들 걸 알고는 이혼을 해주었다며 순자는 남편이 잘해줘 라고 하는데 저도 못됐지. 남편이 이 세상에 없다는 말을 반색이 돼 반갑게 하고 말았네요. 저희 남편은 암으로 저 세상 간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오빠도 그래? 라며 옅은 미소를 보이는데 그 모습에 서로 민망한 듯 고개만 떨구고 있었죠. 그러면서 저한테 언제 끝나냐고 퇴근할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딸네 집에는 다음에 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퇴근 후 오빠와 같이 밥을 먹고 2차로 간단하게 술까지 마셨네요. 오빠는 원래 신실한 기독교인이라 술, 담배는 하지 않았는데 사회생활하면서 술은 안 마실 수가 없어 적당히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오빠와 40년 만에 만나 쉴 새 없이 떠들어댔어요. 40년이란 세월이 무색하게도 그 오빠랑은 어제 만난 사이처럼 아주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참 남편이랑도 이런 얘기와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이 오빠랑은 아니었죠. 오빠는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 제 손을 잡곤 내가 원래 이렇게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는데
순자 보니까 내 마음이 주체가 안 되네. 우리 다시 한번 만나볼까? 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내일 모레면 환갑을 바라보는 제게 다시 설렘과 사랑이 찾아온 거죠. 저 또한 그 오빠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흔들었고 그렇게 저와 오빠의 황혼 연애가 시작이 되었어요. 저는 오빠와 함께 쉬는 날이면 무조건 차를 타고 밖으로 놀러 다녔어요. 산이고 바다고 다시 연애를 한다는 기분에 오빠를 바라만 봐도 참 좋더라고요. 저는 아들 모르게 비밀 연애를 했는데 연애하는 게 죄는 아니지만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오빠는 저와는 반대로 본인 딸한테는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본인 딸도 외국인 남편과 같이 살아 그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우호적이라며 되려 자신의 연애를 응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오빠와 1년을 만났는데 오빠는 저를 1년 동안 만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대해주었어요. 가끔 마트에서 같이 일하는 이혼한 언니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나이 때 남자 만나는 건 무조건 그 짓 하려고 만나는 거야. 순수한 연애? 그런 게 어딨어. 나도 돌싱 친구들이랑 나이트클럽 가면 웬 늑다리 아저씨들이 다들 껄떡거리며 달겨드는데 순수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니까. 라는 말을 듣곤 했는데 오빠는 아니었죠. 오빠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절 대하는 게 똑같이 저를 쉽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손 하나 잡는 것도 쭈뼛거렸고 저를 안아주는 것도 3개월이 지나서야 포옹을 하더라고요. 1년 동안 만나면서도 단 한 번을 그런 자리를 갖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제가 같이 일하는 언니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 1년은 너무한 거 아니야? 네 남자친구 혹시 어디 하나 문제 있는 건 아니야? 무슨 돌부처도 아니고 1년 동안이나 그런 자리를 갖지 않았다니 그건 또 이상하네 라는 말을 들었지만 저는 되려 속으로 우리 오빠는요 당신네들이 만나는 남자하고는 다르다니까 라는 자부심을 가지며 오빠를 만났습니다. 저 또한 굳이 그런 자리를 갖지 않아도 오빠의 얼굴만 봐도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만난 지 1년이 되었을 때 오빠는 제게 1박 2일로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우리가 처음 갔던 그 강원도 민박집이 기억이 나느냐면서요. 그 말에 오빠가 나랑 같이 밤을 보내고 싶구나 라는 말로 들려 저도 얼굴을 붉히며 기억나지 오빠. 내가 오빠한테 내 전부를 바친 날이었잖아 라며 나도 가끔씩 그때가 생각나 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사스럽지만 그 오빠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다 늙은 50대 후반의 여자였지만 가슴이 두근대고 엄청 설레더라고요. 주책맞기도 했고요. 오빠는 미리 예약을 해둔 펜션이 저희 여행지와는 좀 다른 곳에 있다며 저녁 때 들어가자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오빠와 손을 잡으며 속초 바다를 걷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오빠가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제게 무릎을 꿇더니 순자야, 나랑 남은 여생 같이 살래? 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만 듣던 프로포즈였어요. 그리곤 순자는 내가 뭘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날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어? 난 순자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빠는 몇 번이나 정말 날 이해해주고 내 모든 걸 사랑해줄 수 있는 거지? 라고 되묻더군요. 전 그런 오빠를 보고 막 웃으며 내가 각서라도 쓸까? 오빠를 다 사랑해줄 수 있다고? 나 오빠 믿어. 1년 동안 오빠 만나면서 오빠가 날 진심으로 아껴주고 생각해주는 거 보고 알았어. 나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는구나 하고 라는 말을 하니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고맙다고요. 본인도 이제는 제게 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며 용기가 생겼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전 볼품없어진 몸매를 말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축 늘어진 뱃살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런 오빠에게 나도 이젠 오빠한테 모든 걸 보여줄 용기가 나 라고 했네요. 그렇게 저희는 저녁밥까지 먹은 후 오빠가 예약을 해둔 펜션으로 가게 되었어요. 오빠는 제게 그곳 주소를 알려주며 내비게이션 좀 쳐달라고 했고 저는 주소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씩 쳐서 차에 입력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도착한 펜션에 가니 연세가 좋기 80은 넘어 보이는 주인 할머니가 나와서 키를 주며 방을 안내해 주는데 저희에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오빠와 같이 펜션에 들어갔고 오빠는 짐을 풀자마자 제게 먼저 순자 먼저 씻고 올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수줍은 듯 준비해간 이쁜 잠옷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한참 씻고 나온 후 밖으로 나갔는데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어요. 아니, 침대 위에 어떤 여자가 떡하니 누워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 비명 섞인 목소리로 아니, 누구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 여자가 오빠를 부르며 여보, 당신 내 얘기 안 했어요? 이 사람 모르는 눈치네? 라고 하며 나 이 사람 전처예요. 오늘 이 사람이 아주 괜찮은 사람 데리고 왔다고 해서 왔는데 얘기 못 들었어요? 라고 하는데 그때 마침 오빠가 주방에서 이쪽으로 왔고 순자, 네가 아까 그랬잖아. 날 이해해주고 내 모든 걸 사랑해줄 수 있다고.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라고 하는데 그 오빠의 소름 끼치는 미소를 보고 저는 미친 듯이 뒤도 안 돌아보고 짐을 싸서 막 도망을 나오려고 했는데 그 오빠가 문을 막으며 이 기집애 좀 보소. 순순히 따라올 땐 언제고 이렇게 도망을 가려고 해? 야 박순자, 들어올 땐 네 맘대로 들어와도 나가는 건 절대 안 되지. 하며 제가 나가지 못하게 제 팔을 움켜잡고 펜션 안으로 절 밀쳐대는데 저는 그때 실랑이를 하던 그 오빠를 뒤로 하고 재빠르게 화장실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문을 잠갔고 미친 듯이 떨려오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밖에서 문을 따면 그 순간 끝이라는 생각에 빨리 112에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손에 땀이 나서 핸드폰을 몇 번이나 놓치고 말았죠. 사실 지금도 제가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 문 밖에선 이거 빨리 안 여냐는 그 오빠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전처라는 그 여자한테 당신 엄마한테 가서 여기 화장실 키 좀 달라고 해 라고 말을 하는데 엄마라는 말에 또 한 번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죠. 아니 그럼 이 펜션 주인이 그 노인이 이 오빠의 엄마였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긴 예전에 본인 엄마가 강원도에 살고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펜션을 한다는 건 몰랐었거든요. 저는 다행히 아까 그 오빠가 내비게이션 주소를 쳐달라는 게 생각이 나 기억이 나는 대로 주소를 생각해냈고 그 덕에 경찰에게 제 위치를 알려줄 수 있었어요. 저는 경찰이 올 때까지 문 잠금 장치를 손으로 계속 누르고 있었고 전철하는 사람은 헐레벌떡 펜션 안으로 다시 들어와 아우 어머님이 화장실 키 없대. 그 많은 키를 어떻게 알겠냐고 하는데 이제 어떡해? 그러게 내가 확실한 여자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 당신 1년 동안 이 여자 작업하면서 이 얘기도 안 하고 뭐 했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1년을 기다렸다 1년을. 아우 진짜 이제 어쩔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그럼 1년 동안 이딴 걸 하려고 저를 만났던 건지 완전 멘붕인 상태였어요. 그러니 곧이어 그 오빠가 내가 말했잖아. 얘는 나한테 완전히 푹 빠져서 내가 하자면 하자는 대로 할 거라고. 근데 이럴 줄 내가 알았냐고. 야 박순자 너 빨리 안 나와?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얌전해 보여서 내가 믿었건만 이렇게 뒤통수를 쳐? 라며 그 여자가 가지고 온 키를 하나씩 넣으며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발 열리지 말라는 말과 함께 울면서 문을 붙잡고 있었죠. 그리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 벨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두들기며 경찰입니다. 신고가 들어왔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라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오빠는 절 향한 욕지거리와 함께 전처한테 빨리 숨어있으라고 하며 문 쪽으로 가는데 저는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화장실에서 뛰쳐나가 살려주세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게 지옥 같던 30분의 시간이 흐르고 그 오빠와 전처는 경찰서로 갔고 저도 같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알고 보니 이 오빠의 엄청난 두 얼굴이 밝혀지게 되었어요. 오빠라고도 부르기 싫은 이 미친 인간은 전처라는 여자와 이혼을 한 적도 없었고 결혼을 한 적도 없이 사실혼의 관계로 평생을 살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다 언제 헤어져도 헤어지게 살자고 했다는데 그 인간 말로는 본인 와이프가 평생 이런 걸 해보고 싶어 했다며 이 짓을 꾸민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 인간을 신고하고 싶었지만 우리나라 법상 제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마땅한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나중에라도 이 인간이 제 앞에 얼쩡거리거나 찝쩍거리면 그땐 스토커로 신고를 해서 접근 금지 신청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길로 뒤도 안 돌아보고 야밤에 택시를 불러 30만 원을 내고 제가 사는 곳까지 달려왔어요. 오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너무 충격을 받아 한여름에도 덜덜덜 떨면서 왔네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엄마가 왜 저 사람과 결혼을 극구 반대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엄마한테는 저 사람의 구린 뒷모습이 눈에 보였는지도 몰랐죠. 그렇게 저는 제가 다니던 마트와 제가 살던 곳까지 이사를 했고 전화번호까지 바꿔 한 1년 동안은 집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다행히 그 미친 인간 둘은 절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찾아왔다 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저희 아들 며느리는 제가 이런 일을 겪은 건 모르고 있다가 제가 하도 이상해 보이니 며느리가 먼저 제게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물어봤고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전부 다 토해내듯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제 얘기가 아들의 귀까지 들어갔고 아들은 와선 제 손을 잡으며 그동안 내가 엄마를 너무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다고 얼마나 외롭고 기댈 곳이 없었으면 그랬겠냐고 미안하다며 꺽꺽거리고 울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든든한 아들 며느리의 보호를 받으며 조금씩 밖에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고 현재는 동네 마트에서 알바를 할 정도는 되었어요. 가족밖에 없다는 말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죠. 아들 며느리는 손주가 태어나면 집에서 손주를 봐달라고 했고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 끔찍했던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1년이고 2년이고 어쩌면 평생 동안 사람의 속내를 아는 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 저 또한 사람을 100% 믿지 못하게 되었고 이런 트라우마는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남을 것 같았죠. 제가 이런 아픈 기억을 사연으로 쓰게 된 것도 이런 이유인데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부디 사람을 만나실 때 잘 알아보시고 저와 같은 일이 없으시길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의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건강하시고 좋은 분들 만나 행복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